말은 덕으로서 행해져야 하고 부모는 인격의 거울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수백 년 전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위대한 아버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통해 얻은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참으로 깊고 의미 있는 말이죠. 하지만 만약 부모의 그 덕이 담긴 말이 자녀에게는 아픈 상처가 되고 부모라는 인격의 거울이 자녀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부모의 헌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라 믿어왔는데 그 사랑과 헌신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이 씁쓸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은빛 여행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픈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딸이 집에 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딸이 도착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이 먼저 회사에서 새로 맡은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잠도 잘 못 잔다고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딸의 지친 마음에 공감해주기보다 해결책을 알려줘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훈계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건 네가 처음부터 일을 잘못 받아서 그래. 그럴 땐 딱 잘라서 못한다고 했어야지. 내위 부장님한테는 일단 보고서를 먼저 올려서 책임을 넘기고 절대 네가 다 안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같이 일하는 후배는 너무 잘해주지 마라. 요즘 애들은 고마운 줄 몰라. 엄마 말 들어.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분명 딸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순수한 마음의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숟가락질은 느려지며 눈빛은 식탁 아래로 향합니다. 결국 딸은 더 이상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조언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 불편한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결국 딸은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며 황급히 자리를 뜨고 거실에는 차가운 정막과 식어버린 음식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자식을 위한 진심이었는데 왜 우리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관계를 더 멀어지게만 하는 걸까요? 사랑에서 한 행동이 오해를 낳고 헌신이 어느새 간섭이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왜 우리는 최악의 대화만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다 큰 자식과 평생을 원수가 아닌 가장 귀한 인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덕이 있는 말과 거울이 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깊이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헌신하고도 존경받는 부모, 덕을 세우고 거울이 되는 부모의 세 가지 말습관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자식과의 원망과 갈등이 아닌 존중과 평화로 채우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면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그 첫걸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첫째, 가르치는 말을 멈추고 질문하는 말로 덕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큰 실수는 다 큰 자녀를 여전히 우리의 가르침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들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가졌다는 생각에 자녀의 크고 작은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하고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자식만큼은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애틋한 마음. 내가 걸어온 길이 정답이라고 믿고 그 안전한 길로만 자녀를 이끌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 회사는 비전이 없으니 이직을 준비해라.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야.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 모든 말의 시작은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의 일방적인 가르침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자 통제로 느껴집니다. 그 말 속에서 자녀는 나는 아직도 너를 믿지 못한다.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다라는 부모의 속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 순간 자녀는 자신의 삶과 판단력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든 말을 아픈 잔소리로 여기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산이 말한 덕이 없는 말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에서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스림이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야 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게 해야 한다. 이 위대한 지혜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는 더 이상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억누르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세상에서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고민하며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독립된 어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부모의 새로운 역할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믿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끄는 것의 핵심은 바로 자녀를 낳아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중의 말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가르침을 질문으로 바꾸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0이 넘은 아들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봉도 적은 다른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걱정이 앞서는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말이 맞다, 네가 틀렸다. 그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둬?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반발심만 남길 뿐이며 부자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 것입니다. 아들은 역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자신의 깊은 고민을 부모와 상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의 지혜를 아는 부모는 섣부른 지적 대신 존중이 담긴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그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랬구나.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이 한마디는 자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 부모는 비로소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혹시 내 생각은 어떤지 아빠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 새로운 일을 통해 네가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이런 질문들은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고 부모가 자신의 편에서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걱정을 조언이 아닌 또 다른 질문으로 전달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지적의 말은 관계를 상하관계로 만들지만 존중의 말은 관계를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로 만듭니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대신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주는 그 존중의 말 한마디가 자녀가 부모를 평생의 멘토로 삼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복잡했던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게 되고 부모가 자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 위에서 비로소 부모의 연륜이 담긴 조언을 진심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자신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부모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둘째, 비교하는 말을 멈추고 인정하는 말로 덕을 세우십시오. 현명한 부모의 두 번째 말 습관은 비교 대신 인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옆집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더라. 너 동생은 저렇게 야무지게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비교의 말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위한 사랑의 채찍질일지 모르나 자녀의 가슴에는 평생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기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부모의 비교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나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너는 나에게 실망스러운 자식이다. 그 순간 자녀의 자존감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깊은 상처는 평생의 열단감이 되어 그들의 모든 걸음마다 무거운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비교는 형제 간의 관계마저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립니다. 칭찬받은 자녀는 늘 비교당하는 형제를 보며 우월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비난받은 자녀는 형제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세상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형제 관계에 평생의 불화를 심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능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나무에게 왜 탐스러운 사과를 열지 못하느냐고 탓하지 않았고, 난초에게 왜 굳건한 버팀목이 되지 못하느냐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는 굳건한 제목이 되는 장점이 있고, 난초는 깊은 향기를 뿜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만물을 대하는 다산의 태도였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나의 기준과 욕심에 맞춰 그들을 재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소나무의 기질을 가졌다면 그가 세상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응원해주면 되고, 난초의 기질을 가졌다면 세상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녀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뜻한 말로 인정해줍니다. 인정은 단순한 칭찬과 다릅니다. 그것은 깊은 관찰과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자녀가 동생처럼 살갑지는 않아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동생과는 다른 너만의 장점이 있더라. 너의 그 꾸준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참 소중하고 든든하다. 자녀가 옆집 아들처럼 대기업에 다니지는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내 마음이 행복한 일을 찾아 용기를 낸 것이 엄마 아빠는 참 자랑스럽다. 네가 지금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우린 잘 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의 노력을 보았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결과가 아쉬웠지만 그 과정에서 네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나는 다 보았다. 그 노력만으로도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여러분, 부모의 말은 자녀의 자기 확신을 키우는 거울입니다. 비교라는 깨진 거울은 자녀의 모습을 왜곡되게 비추어 상처만 줄 뿐만 아니라 그 날카로운 파편으로 자녀의 영혼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인정이라는 맑은 거울은 자녀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줍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비교의 잣대가 아닌 인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혼수두는 말을 멈추고 공감하는 말로 마음을 얻으십시오. 현명한 부모의 세 번째 말습관은 혼수 대신 공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어쩌면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혼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그 꼴이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런 후회 섞인 혼수는 자녀의 아픈 마음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좌절감과 반발심만 안겨줍니다. 이미 실패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혼수는 나는 너보다 현명하다는 우월감을 과시하고 자녀의 실패를 확인 사살하는 잔인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고통 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바로 정답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는 것은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를 판사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항구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자녀들에게 보낸 가훈에서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 즉, 말보다 행실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마디 옳은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따뜻한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그들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겪었을 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그 아픈 마음에 먼저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실패 앞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의 감정을 읽어줍니다. 성급한 훈수를 두는 대신 따뜻한 침묵으로 곁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참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음을 믿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지지입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찾아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모는 훈수를 둡니다. 꺼봐라. 내가 그 사업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 않니? 네 고집대로 하더니 꼴 좋다. 이제 그 빚은 다 어쩔 거냐? 내 처자식은? 이 말은 자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 그를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는 역시 나는 실패자야. 이제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의 지혜를 아는 부모는 공감합니다. 자녀의 헬쑥한 얼굴과 지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고 그저 등을 두드려주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니? 얼마나 애썼는데? 결과가 어떻든 네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나는 안다.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더냐? 넘어져봐야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우는 게지. 괜찮다. 밥은 먹었니? 일단 뜨끈한 국물에 밥부터 먹자. 얘기는 천천히 해도 된다. 아비는 여기 어디 안 간다? 여러분, 다 큰 자녀는 부모의 훈수를 통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따뜻한 공감과 침묵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구나 하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끼는 순간은 성공의 정점에서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실패의 나락에서 아무 조건 없는 지지를 받을 때입니다. 내 말이 지금 자녀에게 힘이 되는 조언인지 아니면 상처만 주는 훈수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자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내 탓이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을 닫게 만드는 훈수 대신 마음을 열게 하는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얻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3가지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지적 대신 존중의 말을 하고, 둘째는 비교 대신 인정의 말을 하며, 마지막 셋째는 훈수 대신 공감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3가지는 우리가 평생을 통해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장 어렵고도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인격의 거울이다. 덕으로 이끌고 존중으로 세우라. 결국 이 모든 말습관의 뿌리에는 다 큰 자녀를 더 이상 나의 소유물이 아닌 나와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존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삶에 대해 지적하고 비교하고 혼수를 두는 이유는 어쩌면 자녀를 여전히 나의 일부라고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그들을 온전히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마저도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그들의 삶을 묵묵히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존중으로 세우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말에서 시작해서 신뢰로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닫힌 마음을 열 수도 아니면 영원히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의 말습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관리자에서 상담가로, 지배자에서 가장 든든한 응원군으로 바꿀 때 자녀와의 관계는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전화를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부모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